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TV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목했던 2020년에 이어서 새해에도 우울한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안팎에 달하는 데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까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백신 도입을 둘러싼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팔걷고 나섰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CEO와의 화상통화에서 2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백신 공급 시기도 3분기에서 2분기로 더 앞당기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2월부터 필수 의료진과 요양시설 수용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언도 주목됩니다. 정 청장은 백신 사용 허가와 공급 시기 등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면서 백신 생산량이나 유통 문제 등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29일부터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인 카투사 장병과 군무원도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지난 30일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모처럼 희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첫 코로나19 치료제가 곧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온 셀트리온이 지난 29일이었죠. 글로벌 임상 2상 시험을 근거로 조건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곧바로 심사에 들어간 식약처는 40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글로벌 임상 2상은 식약처와 미 식품의약국, 유럽의약품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설계됐고 한국과 스페인, 미국 등에서 총 327명의 환자가 참여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1월 중에 긴급 사용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셀트리온은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 2021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10년 만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죠.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가장 참가하고 싶은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마케팅과 인수합병, 라이센스 아웃 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39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1월 11일부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국내 업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게 메인 트랙을 배정받았고 한미약품과 LG화학 등 20여 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 대통령과 모더나 최고 경영자 간의 합의로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 도입이 가시화되자 이 백신을 위탁 생산할 국내 업체는 어디일지 또 국내 인허가와 유통을 전담할 업체는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업체로는 한미약품과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등 4-5군데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또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GC 녹십자는 모더나 측과 국내 인허가 절차 및 국내 유통을 전담하는 계약 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해 2021년을 맞아서 의료보건 분야의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월부터 원추 각막과 문해 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즉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또 상반기에 흉부, 그리고 하반기에는 심장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해부터 복제의약품의 품질,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동등성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제형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2021년에는 재평가 대상 품목은 산재와 과립제 중 총 81개로
대상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3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 및 생동성 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질병관리청에 달라지는 정책인데요. 1월부터 256개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65살 이상 어르신의 폐렴구균 백신 국가 예방접종이 14,000여 개 위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64개가 추가돼서 1,078개로 늘어납니다. 다음은 새해 들어서 약국 관련해서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약사, 한약사까지 포함해서요, 이 면허, 약사 면허를 3년마다 의무 신고하는 약사 면허 신고제가 4월부터 실시되죠.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들은 과태료를 물회하고 면허 신고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와 병원 약사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직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10% 정도의 미이수자를 위한 연수교육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월부터 3.3%의 수가 인상률이 반영된 새로운 조제료 수가가 적용됩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한 신규 약국 청구 프로그램이죠. PM+20, 즉 팜매니저 플러스 20의 보급이 새해 들어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저임금은 약국 경영하시는 분들의 관심사죠. 새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지급액은 182만 2,480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약회사들의 임상시험 관련 소식입니다. 한림제약의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제인 스타펜 캡슐의 지질 개선 효과와 안전성이 임상 3상 시험에서 확인됐습니다. 한림제약은 이번 임상은 국내 25개 연구기관에서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환자 총 3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실렸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제약이 췌장암 치료제 리아벡스의 임상 3상 시험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아벡스는 2014년에 젠백스 인카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 진행을 조건으로 췌장암 치료제로 허가받았는데 삼성제약이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JW 중해제약 소식인데요. 신약 후보물질 CWP291의 코로나19 치료제 가능성 연구를 위해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JW 중해제약은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에 감염된 햄스터 대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환자 대상 임상 2상 시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바이오 기업들이 대표를 포함해 임원진들까지 자사주 매입에 참여해서 주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물론이고 주가 상승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CJ는 이민철 부사장 등 임원 26명이 총 16,299주, 약 29억 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지난 28일 매입했다고 밝혔는데 다음 날 주가는 10% 이상 폭등했습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도 이정규 대표이사가 4만 5천 주 규모의 자사주를 매수했다고 29일 공시하자 주가는 5%가량 올랐습니다. 이 대표의 자사주 매입은 올해 네 번째로 총 매입 규모는 6만 8천 주입니다. 이번에는 대한약사회 관련 소식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2주 동안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를 모니터링해서 총 139건을 국민신문고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43건에 달하는 불법 판매 사이트가 차단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최면 진정제, 졸피뎀을 비롯해서 국내 무허가 의약품인 미프진, 낙태약이죠. 또 핀페시아, 탈모약은 여전히 가장 많이 불법 거래되는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약사회가 처음으로 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찰청과 약사회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2만 3천 곳에 달하는 약국이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취약 시간대 여약사 약국이나 1인 약국 주변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제약업계 동종 소식입니다.
한국콜마제약사업부와 콜마파마의 인수 절차를 완료한 통합법인이죠. 제뉴언 사이언스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미연 대표는 제뉴언은 국내 1위 CMO, 즉 위탁 생산 기업의 자산을 바탕으로 의료 제약업계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입지를 다지고 제약과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1년에도 한국의학통신TV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새해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